지금 여기는 딱 10분 오시니까 딱 좋아요, 그죠? 좁지 않아서. 저쪽에는 자리가 넓은데, 예, 많이 나오시려는 몇십 모르겠네. 예, 지난번에 이제, 단사까지 했습니다. 단사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상사입니다, 상사. 그리고 요, 이자는 사전을 찾아보면 자형이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저렇게 써도 되고 그냥 신하신자로 써도 되고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쓰는 거는 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다양한 자체가 있어요. 다양한 자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느 게 특별히 맞았다 틀렸다 보다는 그리고 이 글자 뭐 다른 데서는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서밖에 저는 못 봤어요.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이 글자가 어디에 나올까? 복사. 잠깐만요. 여기저기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요. 나오기는. 얘기에도 나오고 뭐 장자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쓰긴 쓰네요. 아주 귀한 글자는 아니네. 의자 가지고 여기로 오십시오. 의자 가지고. 카메라 건들지 마시고요. 좀 들어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다른 책을 안 봐서 못 봤네요. 여기저기 나오긴 나오네요. 책마다. 여기저기. 상활. 산하유래 이니. 몇 개는 산이고요. 네 개는 우래고요. 산 아래 우래가 있는 것이 이니. 군자 이하야. 나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군자 이하에는 신언어하며 말을 삼가하며 절 음식하나니라.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느니라. 어제 좀 술이 좀 과했어요. 하루 종일 지금 띵한데 그 절제 있는 게 아니죠. 아니지 않은데 그냥 먹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상에서는 산 아래에 우레가 있는 모습입니다. 산은 머무름을, 우레는 뭔가 이거 잘못됐어요. 그치면 아니라. 그침이 아니죠. 머무르고 그치는 건 이거고, 움직임.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산속 나무의 뿌리들이 땅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려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뭐가 싹이 트고 하면은 위에 올라오는 것보다 밑에 뿌리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콩나물 키워보면은 밑으로 다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시퍼렇게 되면은 위에 떡잎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런 작용으로 음식물을 이 개를 보고 그대로 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모습을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그대로 입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위 턱은 머물러 있고 아래 턱은 움직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 아래는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신체를 길러줍니다. 자연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산 아래 우레로, 사람으로 말해보면 입의 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치상을 하고 보면 입으로 들고 나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기를 삼가하고 음식은 절제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레가 울릴 때 산 밑에서는 초목이 싹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해동할 때쯤이라는 소리, 해동할 때쯤. 식물은 뿌리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먼저 움직여서 만물을 낳는다고 합니다. 말을 삼가하는 것은 덕을 기르는 일이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신체를 기르는 일입니다. 과식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외께 과는 형이상학적인 움직임을, 내께 지는 형이하학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산례 2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다양한 이제 뭐 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상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연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 초구는 사이연귀하고, 여기서 사는 집사자가 아니고 버릴사자입니다. 버릴사자. 요거 붙은 사자. 요 자로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 자네, 뭐 이런 말이고요. 연귀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그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결국은 점치는 거북 등딱지로 점치잖아요. 그죠? 그거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 연기는, 영물스러운 거북이는 이슬만 먹고 사는지 하여간 먹질 않는다고 합니다. 먹질 않는데, 요 거북이가, 관하하야, 나를 보고서, 요 타자는 늘어뜨릴 타자입니다. 입을 벌리고 늘어뜨리고 있으니 흉하다. 요 뭐냐면, 요 연기는 영물스러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도자 된 사람이 공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뭘 하다가 잘못 걸리면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물거품 되고 창피를 당한다. 그 무슨 판사 누구죠? 판사 누구 주식 해가지고서 그때까지 했던 거 싹 말아먹고서 유치장 들어가는 식으로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가 있고 나가 있고 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 나는 이 초구 얘가 아니고 이 초구가 쳐다보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특함을 버리고 쓸데없는데 군침 흘리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군침 흘리고 있다. 거북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온갖 자료집을 뒤지다가 이걸 다 써놓고 나서 이 출전을 찾았어요. 출전을 찾았는데 이 사람도 해석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출전 그 원전을 좀 읽어보니까요. 어쨌든 정리가 한참 해놨으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이 연귀에 대해서 지금, 거북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자료집 서정기 선생 특강이라는 자료집이 얇은 게 있습니다. 청주거기 갔다가 제가 받아다 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오령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령설. 5가지 영물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타이핑 쳐서 옮긴 겁니다. 이상세계의 상징, 오령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가운데 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북이는 갑각류인 거북과 동물인데 그 가운데 신기가
가장 신령한 영장이다. 대저 발이 세 개로 문체가 있는 거북을 일컬어 비기라고 하니 이 부분은 이 양반이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첫째, 신기로 하늘의 이치를 통하여 낙서의 영리와 홍범구주의 왕도 정치 원리를 등껍데기에 게시하면서 영구불멸하여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령한 거북이다. 예, 우리 하도낙서 얘기에 나오는 거북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도낙서에 나오는. 예. 둘째는 연기로, 사이 연기에서 이제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지령을 몸속에 응집하여 오색을 갖추어 그 색깔은 옷과 같고 항상 음기와 더불어 짝하면서 양기를 대면하며 등껍데기가 위로 불룩하게 두드러져 천하가 평평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구가 자전하며 운행함을 본받아 네 계절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다. 그 모양은 뱀의 머리에 용의 목처럼 생겼는데 왼쪽 눈동자는 해를 상징하고 오른쪽 눈동자는 달을 상징하며 기륭 존망의 변화를 알아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능히 억만여년의 무량인수를 누린다. 요거는 가만히 읽어보면 사신사의 그 거북이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신사의 거북이. 셋째, 섭귀. 예, 섭생을 잘하여 타고난 본성을 기르고 산악의 전기를 먹어서 음기와 양기를 고르게 잘 다스리며 오행을 상생하는 진기도인술의 양생법에 따라 처음부터 정력을 보존하고 기운을 단련하며 정신을 수양하여 청어한 마음으로 무의자연의 신비로운 환경에 들어가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면서 1만여 년의 무병장수를 누리는 거북이를 섭귀라고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보귀. 산과 바다, 강과 호수에서 부지런히 강산의 전기를 모아 그 몸속에 하얀 진주와 붉은 점이 박힌 폐옥을 가지고 있어서 상스럽기 그지없는 거북인데 8,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문귀. 몸에 문신한 것처럼 아름다운 글자와 그림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북이인데 등의 가장 자리에는 직육각형의 용화도안이 가지런하며 6,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섯째, 서귀. 서귀로 크기가 1척 2천쯤 되는 거북이인데 강변이나 늪지대의 시초뿌리에 웅크리고 3,000년을 넘게 살면서 고금의 역사를 통달하고 만물의 시대적 형세를 파악하며 만사의 기륭하복을 미리 알기 때문에 예로부터 나라에서 점을 치는 거북으로 이용하였는 바 서귀의 지혜는 능히 하나님의 뜻과 임금의 뜻과 관료의 뜻과 민중의 뜻을 모두 감통하니 신비롭게 그지없는 것이다. 요거는 저거죠. 우리 점치는 거북 등 따지러 점치는 그 거북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죠? 일곱째, 산기. 산기로서 산에서만 사는 거북인데 그 큰 것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도 걸어가니 이슬만 먹고도 3,000년을 살면서 산을 신령스럽게 지킨다. 예, 이슬만 먹는다. 요 얘기가 이제 그 사이연기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이연기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버리고 하찮은 거에 욕심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아홉째는 수기로 바다에서만 사는 거북이인데 넓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용궁을 출입하며 3,000여 년을 살면서 바다를 신령스럽게 지킨다. 열째는 화기로 뜨거운 사막지대에서만 3,000여 년을 사는데 태양열로 몸을 단련하여서 결코 불에 타지 않는 거북이니 아주 신령하다. 이상의 10가지 거북은 서로가 붕어가 되는 까닭에 십붕의 귀라고 십붕지귀라는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예, 주역의 손께에서 말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길경이 무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제 그 거북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좀 이렇게 신화적인 요소가 지금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신화적인 요소가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신화적이 아닌 게 이제 밑에 나옵니다. 요거 마주 읽고요. 그리고 예문유치에 말하기를 능히 명기를 얻는 사람은 재물이 집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큰 부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첫째는 북두기요, 둘째는 남신기요, 진이 나을 것 같은데. 네, 셋째는 오성기요, 넷째는 팔통기요,
다섯째는 28수기요, 여섯째는 월기요, 일곱째는 왕기요, 여덟째는 구주기다. 이거는 천문 지리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천문 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기는 비록 발이 4개가 있으므로 십붕의 비귀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무늬가 대단히 신비롭고 또한 1000년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라고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로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찾다가요, 태평어람이라는 책을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까 거기서처럼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 이르기를 거북의 크기는 요 지금 요게 원문이고요. 요 말은 제가 해석을 한 건데 해석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하에 이르기를 거북의 크기는 세자로 큰 북만 하다. 여기서 요 비를 앞에서는 비귀라고 했잖아요. 요건데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여기서 저는 요 비자를 북으로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꾸밀 비자인데 요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북이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북의 크기는 세자로서 큰 북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거북의 크기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 비귀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해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오나라 흥양 선영군의 산이 연못에 있다. 지금이라는 건 이제 이하를 쓸 방식이겠죠. 오나라 흥양 선영군 산 위에 연못에 있다. 구체적입니다. 연못에는 눈이 6개인 거북이 있다. 지중유 유관귀라. 눈이 6개인 거북이가 있다. 이제 연귀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거북이 엎어진 것을 영이라고 한다. 귀, 부자, 영이라. 엎드려 있는 걸 영이라고 한다. 머리를 아래로 하고 가는 것, 자빠진 것을 사라고 한다. 이거는 우러르랑 뒤집어진 거죠, 그죠? 쳐다보는 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엎어진 게 복이고, 엎어질 복자고요. 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요 영이라는 것은 별 얘기가 없고, 그냥 보통 엎드려 가는 걸 영기라고 한다라고 큰 의미부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큰 의미부여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위로 하고 가는 것, 행두앙. 앞에 덮여서 달린 것을 과라고 한다. 등껍질의 앞에 것 긴 것, 뒤에 덮이는 것을 옆이라고 한다. 좌측 가장자리는 나뉘지 않고 가는데 머리가 좌측이 낮다. 아마 이게 뭐 삐딱한지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박동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장박동이 말한 좌식이라는 것이 이 거북의 등껍질로 점을 쳐서 살핀 것이다. 우측 가장자리는 붙어 있지 않고 걸어갈 때 머리에 우측을 낮추고 우측으로 먹는다. 아마 뭐 삐딱하게 걸어가는 게 있는가 봐요. 뭐 옆으로 개 옆으로 가는 식으로다가 등딱지의 모양이 대체로 이와 같다. 첫째는 신기다. 일활 신기다. 거북 가운데 가장 신묘하고 밝다. 둘째는 연기다. 요 연기가 부름군에서 나는 큰 거북이다. 별로 뭐 특별하게 해석을 안 했어요. 아까 거기서처럼. 등껍질로 점을 친다. 가이 복이라. 중문에 기록된 대모와 흡사하다. 대모가 요거 뭐 다른 거북의 종류인가 봐요. 민간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른다. 속호위 연기라. 민간에서는 이거를 연기라고 부른다. 곧 지금의 자휴기이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휴기 여기 지금 자휴기가 여기 있죠. 자휴기 요거. 다른 이름으로는 일명 영휴다. 능히 소리를 낸다. 거북이 소리를 안 내는데 아니면 뭐가 뭐 삑삑 소리 내는지 끽끽거리는지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이규절 써 있잖아요. 요게 사전에 보면은 저기 중국 사전에 보면 나오는 건데 요게 뭐냐 하면 발음기호예요. 발음기호. 아주 희한해요. 여기 이규잖아요. 그죠? 이규. 여기 규 중에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요게 발음이에요.
요게 발음기호예요. 그런데 이게 저기 강의자전이 중국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더러더러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어. 더러더러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 발음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말 발음하고 맞아요, 이게 대체로. 거의 다. 예, 거의 다 맞아요. 그 여기 이 절자 있는 거를 이건가? 예, 절자 있는 거를 특별하게 해석하지 말고 앞에 거 띄고 자르고 뒤에 거 잘라 붙였다, 이어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 기호입니다. 발음 기호. 휴는 이응 더하기 유의 합자다. 그렇습니다. 셋째는 섭귀다. 섭귀는 작은 거북이다.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배의 껍질이 구부러져 있다. 복중 곡절해라. 능히 그 새가 닫혀 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냥 글자를 보고 그대로 그냥 하긴 했는데, 뱀이 먹기를 좋아한다. 호식 사라. 그러니까 뱀이 아주 이거 보면 환장하는 모양이에요. 작은 거북이니까. 들어갈 때 뭐 남생이 뭐 요만한 거 그런 거 얘기겠죠. 뭐. 그러니까 서경에 내가 큰 귀한 거북을 남긴다고 하였다. 다섯째 문기다. 등껍질에 문체가 난다. 하도에 이르기를 연기가 설을 쥐고 나왔으니 껍질은 붉고 푸른 무늬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서귀다. 평상시에는 시초 아래 잠복해 있다. 귀책전에 보인다. 귀책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일곱째는 산귀다. 여덟째는 택귀다. 아홉째는 십귀다. 열째는 화귀다. 요건 뭐냐? 대체로 거북이 사는 곳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귀는 오히려 불주일 뿐이다 라고 이제 또 했습니다. 여기서 요 이자는 귀가 아니고 그러할 뿐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 이자가 무자의 끝에 있으면 그럴 뿐, 우리가 뿐 하잖아요. 고자입니다. 이게 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가 아니고 뿐입니다. 뿐이. 사물 가운데 기를 품고 있는 것은 항상한 이치를 믿을 수 없으니 그러한즉 괴이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괴이하게 생각하지, 앞에 거는 괴이하게 생각하면서 글을 써놓은 거고 뒤에 거는 현실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에요. 삼국유사니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참 후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한참 후에 기록한 거니까 거기에 보면 뭐 만파식적이니 뭐 피리를 부르더니 어쨌더라 뭐 하는 거 훅 믿기지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글을 그 당시에 쓴 거면 현재 시점으로 쓴다고요. 그럼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내용이 현재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20, 30년 전 얘기도 카더라 하는 얘기 하면은 그게 굴러가고 해서 나중에 뭐 이상한 얘기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역 본의에는 거북은, 연기는 먹지 않고 사는 동물이다. 불식지물이다. 라고 하고, 타는 늘어뜨림이니, 결국은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타이는요. 타이는 먹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사는 집이 아니고 버린다는 말이다. 너를 버린다는 말은 초구 스스로 먹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본다는 말에서 나는 육사를 의미한다. 지금 얘하고 지금 얘잖아요. 그죠? 얘가 지가 양이고 지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걸 탐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초구는 양요로서 바람을 얻었다. 하지만 육사와 응이 되어 기르는 때에 스스로를 기르지 않고 육사와 짝하고 싶은 모습이다. 지난번 산적 내축계 초구의 유려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할례 있게 초구에 먹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해 보인다. 지금 이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상활에 보면 앞에서 말한 관아타이하니 요거는 잘라서 말한 거고요. 앞에서 말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역부족 귀해야로다.
역시 귀한 것이 못 된다. 천한 짓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귀한 것, 역부족 기해라. 천한 것이다.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그 빵 한 쪼가리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제가 요새 행복교육지원과 거기 가서요. 대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뒤다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강의하고 그러면 강사료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래. 아이, 강의 안 하네. 에이씨, 부대표 도로다니면 재미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왜 그거 하나를 하고 앉았어? 그죠? 도로다니면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왜 강사비 3만 원 따먹겠다고 그걸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주물고 앉았어? 차라리 슬렁슬렁 놀러 다니면 구경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하고 볼 기회도 되는데. 예, 그런 거라는, 지금 요 얘기가 그런 얘기다. 강의를 하나 따가지고서, 하면 얼마라도 벌겠다. 요 욕심이 이 사회 연기 하는 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요게 지금 그런 경우다. 예. 원래 연기는 먹지 않고 사는 귀한 영물인데, 먹을 것에 집착하여, 예, 턱을 늘어뜨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 이것은 역시 귀한 일이 못 된다. 천한 일이다. 요번에는 요 전자는 자빠질 전자입니다. 자빠진다. 예. 그런데 요거는 지금 사전에 없어요. 사전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이 뒤집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였어요. 뒤를 돌아본다. 근데 사전에 찾으니까 딱 여기에 맞는 해석은, 그러니까 그 사전에 해석이 없어요. 전이라, 불경이니. 경은 저거죠. 경은 딱 기준이 되는 것, 항상 한 것,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것. 예. 우리 경도 위도 하잖아요. 그죠? 그 경자. 시줄 날 줄 할 적에 그 경자. 그겁니다. 요 불은 아니다, 말다, 이런 거고요. 그 우구에. 이 구는 언덕구자입니다. 언덕구자. 이하야 정하면 흉하리라.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요. 얘가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지금 널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전이라 불경이니, 요게. 얘를 넘보면 안 되죠. 얘들이 이렇게 짝인데, 그게 전입니다. 얘를 넘보는 모습이 전이고, 불경이 지금 니들은 응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요. 우구에 이하야 정하면 흉하리라. 얘를 쳐다보고 쫓아가다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소리입니다. 그죠? 지금, 얘 보고 지금 잘못됐다고 말한 거나, 얘 잘못된 거나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도 지금, 예, 바른 자리에 있고, 얘도 바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죠? 전은 엎드러질 전, 이마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예, 엎드러지다, 뒤집히다, 거꾸로 하다, 미혹하다, 넘어지다, 미치다. 미치다는 거 이게 닿았다 이런 말이죠. 예, 닿았다, 차다, 채우다. 머리, 이마, 정수리, 꼭대기, 근본, 근심하는 모양입니다. 전이는 거꾸로 기름을 부양받는다. 얘가 이해한대. 그죠? 예. 살레 있게는 초효와 상효가 양효입니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효입니다. 유기효에서 길러서 이끌 수 있는 자는 초효와 상효인데 이효의 입장에서 전이라고 한 것은 초구의 기름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초구의 기름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불경이라고 합니다. 불은 떨칠 불이 아니고 거스르다, 위배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불자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경은 기준이 되는 것, 법, 도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경은 도리에 거스르는 것. 자기 짝이 없다고 이걸 슬쩍 넘보면은 그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뭐뭐에서 여기 어조서 어자와 뭐 그냥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혼용했습니다. 여기 요 우자나 이쪽에 있는 어자나 아무렇게나 써도 다 그냥 쓰여요. 다. 구는 언덕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상구를 의미합니다. 우구 이정은 상구에게 기름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얘 보고 직접 그러다가 또 얘 보고 직접 그러다가 그죠? 그런 겁니다. 유기의 입장에서 작은 오효의 자리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이 되지 못합니다. 얘는 둘 다 음이니까 서로 짝이 안 됩니다. 또한 아래로 시선을 돌려서 초효의 시선을 돌린다면 상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초구는 육사라는 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가 상구에게 기름을 구한다는 것도 되지 않을 말입니다. 이놈은 지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유기는 내껴의 가운데 있어서 움직이려는 힘이 강하지만 동하려는 힘은 욕구는 대단히 강하지만 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주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활 유기정흉은 행위 실유예라. 상에서 말합니다. 유기에서 행동하면 흉이다라고 한 것은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행동하면 요건 행위 아니고 흉이지. 그들이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는 보통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를 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응이 되는 것을 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료는 오효가 될 것인데 오효는 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살래 있게 유기효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응이 되는 관계를 지금 여기서 유라고 말을 했는데 얘는 자기 짝이 없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6.3은 분리정이라 흉하야 10년 무령이라 무유리하니라. 바르게 기르는데 어긋나니 흉하다. 10년 무령이다. 영영 안 된다. 소리인데 영영 안 된다. 계속 지금 뭔가 움직이려는 것을 자꾸 찍어 누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움직이려는 것을 찍어 누르는 상황입니다. 무유리. 이로울 바가 없다. 요 글자도 요 글자도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한 바 할 적에 쓰는 그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6.3은 바르게 양육하는데 기르는데 어긋나나니.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기르는데 어긋나니. 6.3은 상구와 정응이기는 하지만 움직이는 때의 마지막이고 중을 지나친 자리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르거나 길러지는 때에 뭔가를 성급히 하려 한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능력을 길러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자꾸 튀나가서 뭘 하려고 드는데 안 된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죠. 또 맞잖아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 안 하고 가서 써먹으려고 들면은 없는 실력 가지고서 써먹지 못합니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르거나 길러지는 때에 뭔가를 성급히 하려고 한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흉하다입니다. 끝내 쓸 수 없다.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0은 그냥 10년 동안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예, 끝내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돈 번다고 해봐야 가서 저기 마트 알바밖에 더 하냐.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10은 큰 수를 이야기합니다. 10년무령이라는 말은 끝끝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려는 모습과 머무르려는 모습에 부조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기르는 것, 길러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지라도 그 방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무령은 대패해라. 예,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육사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 비록 길러야 하는 당연은 있지만 그 방법을 잘못 쓰면 끝끝내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예, 패는 어그러진다. 대패는 크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도는 그 방법, 뭐 여기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양하시고 가겠습니다.